그렇지 그렇지. 히트. 다시야 5마리째.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왕 여러분, 낚시왕 로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제가 만든 매드타코라는 문어 가지채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낚시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전부 다 소개하진 않거든요. 그냥 가끔 가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돌문어 낚시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도부터 갔는지. 이게 해가 지날수록 이 낚시 방법이라든가 뭐 채비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서칭도 해보고 공부도 하면서 꾸준히 이 돌문어 낚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항상 뭔가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돌문어 낚시가 뭐 밑걸림이 많다고 해서 꼭 뭐 싸구려 얘기만 써야 하는가, 아니면은 이제는 통일된 듯한 그런 문어 채비만 써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어의 습성, 그리고 뭐 사냥 방법, 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입질을 더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계속 수중 촬영만 했어요. 출조를 가서도 일반적인 낚시를 하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수중 낚시 촬영 장비, 조과를 제가 못 얻어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계속 수중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문어 수중 영상들을 보시면은 몰랐던 것들도 이제 아시게 되고,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 촬영 장비가 모니터를 따로 달아놔갖고 실시간으로 물속 상황을 보면서 또 낚시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제가 개조해서 썼던 거거든요. 어떻게 액션을 했을 때 입질이 있고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이때 당시 어떤 액션 했는지 그거를 저는 실시간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션캠을 넣고 나서 나중에 녹화 장면을 보는 거랑은 이 느끼는 바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녹화된 촬영 장면을 나중에 보는 거는 내가 이때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가 달린 장비로 그동안 촬영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이제 몰랐던 것을 깨우치고 또 잘못 알았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돌문어 낚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밑걸림으로 인해서 저렴한 애기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저렴한 애기를 갖고도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가 애기의 입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이제 제가 결국에 마지막으로 다다른 결론은 문어 가지채비를 한번 연구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했습니다. 일반 낚싯줄로 문어 채비를 만들어 보자니 아무래도 돌문어 낚시하는 곳 바닥 특성상 돌들, 바위, 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낚싯줄의 데미지, 손상이 이제 많았고, 그리고 매듭이 풀려버린다든가 뭔가 내가 큰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을 못 버티고 낚싯줄이 터진다든가 되게 오랫동안 많은 출조를 허비를 했어요. 그 허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날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하느라고. 그래서 진짜 포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다른 재질의 뭔가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재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특히 가짓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그게 실제로 내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물건으로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짓줄 채비를 생각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이 채비를 완성시키기까지. 이게 제가 이때까지 만든 제품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이 구조 자체는 단순하나 이거를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도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술 특허를 받게 됐고, 이 제품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일반적인 뭐 디자인 특허 이런 게 아닌 기술 특허를 받는다는 게 이 낚시 채비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비를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더 드릴게요. 제품 이름은 매드타코 문어 가지채비예요. 그래서 안에 거를 이제 빼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금색과 황토색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색상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돌문어 낚시를 할 때 바닥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구조는 처음 보는 분이라도 이해하기 이제 쉽게 돼 있어요. 자, 이쪽이 이제 원줄과 연결하는 도래고, 여기가 이제 뽕돌 다는 도래, 여기 나머지 세 개가 애기를 다는 도래입니다.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이 기둥 맨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이 총 2.5cm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있죠. 이 고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1.7cm 정도 돼요. 가지줄의 이 길이는 2.5cm, 도래는 5호 도래입니다. 먼저 이제 구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고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지줄이 연결되어 있고 애기다는 도래가 있는데, 이 도래는 여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식 도래예요. 그러면은 가지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기둥과 이 기둥과 고리가 있는데, 이게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내가 위아래로 막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위아래로 막 액션 탁탁탁탁 털거나 막 올렸다 내렸다 고페질을 하거나, 이게 특정 부분에서 계속 걸리면서 턱턱턱턱 이렇게 걸리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고리가 커갖고 헐렁헐렁 해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쿵쿵쿵쿵 막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한 자리에서 자리 잡고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걸리면서 움직여줘야 이쪽에서 한번 액션이 이렇게 오면서 또 내려갔다가 내려가면서 액션이 주고, 또 올라가면서 액션이 줘지고, 이렇게 돼야 이 애기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리얼하거든요. 그래서 조류로 인해 일정한 방향으로 이 압력,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애기가 달려있고 하면은 이쪽으로 조류가 흐른다, 압력이 이제 가해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위아래 움직임이 스무스해지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당기면서 위아래로 하니까 잘 움직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지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가지줄을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보이는 이 가지줄이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입니다. 일반적인 낚싯줄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고 튼튼하고, 대신 이렇게 부드러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당겼을 때, 잡아 당겼을 때 이 연결 부위, 여기 연결 부위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성인 남자분들이 막 진짜 이거 있는 힘껏 막 엄청나게 세게 하면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돌문 낚시를 하면서는 그 정도 힘이 가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서 아무튼 만들었는데, 터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어떤 분들이 보실 때는 와이어? 이거 그러면 낚싯줄보다 무거워갖고 뭐 조류든 뭐든 뭐 이렇게 쫙 가위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조류가 없을 때는 뭐 낚싯줄과 마찬가지로 쫙 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뭐 카본줄보다는 아무래도 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애기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줄이 조류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애기가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가위줄이 쫙 펴져서 가위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채비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애기의, 여기 달려있는 애기의 움직임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리얼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기성채비 같은 경우는 애기의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의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매드타코의 경우에는 이 가동 범위가 좀 더 넓게 되면서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기의 움직임을 좀 더 리얼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애기 움직임이 좀 더 리얼하니까 문어가 입질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 이거는 애기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의도를 하고 만들었던 점은 아닌데, 제가 이걸로 직접 낚시를 하면서 저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문어가 이제 다리 하나를 탁 이렇게 얹어요. 탁 얹었어. 근데 제가 낚시를 해보니 이 얹는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 손에.
이게 네 손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손 감각이 예민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이거를 딱 얹는 느낌이 바로 들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챔질을 항상 했어요. 바로 문어가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기성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에 뽕돌 달고 여기에다가 애기를 다는데, 뽕돌이 달려 있으니까 무게 압력이 아래쪽으로 실리겠죠. 이 상태에서 문어가 애기에 팔을 하나 딱 얹었어요. 얹으면은 이 힘이 처음에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뽕돌 무게의 압력의 방향 때문에 이거를 정말 예민한 분 아니면은 느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뽕돌 때문에 무게의 압력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지만, 이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애기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문어가 다리를 딱 얹었다 하면은 무게나 힘의 방향과 다른 뭔가 제3의 힘이 들어왔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고려를 하고 만들었던 점이 아니었는데, 제가 낚시를 하다 보니까 직접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입질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류가 센 날일수록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낚시를 갈 때 조류가 뭐 센 날도 있고 약한 날도 있고 물이 아예 안 흐르는 날도 있고 하잖아요. 센 날일수록 이 효과가 극대화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가지줄이 있으면은 밑걸림에 더 취약하지 않겠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이 가지줄 길이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5cm 밖에 안 됩니다. 무슨 5cm, 10c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5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류가 아예 없고 물이 아예 안 흘러간다. 마침 내가 사용하는 애기가 부력이 아예 없는 그런 애기들이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점을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테스트도 해봤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밑걸림이라는 것은 이 애기가 걸리는 일도 있지만 주로 뽕돌이 밑걸림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결국에 채비를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는 애기가 밑걸렸을 때가 아니고 뽕돌이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예요. 이 애기는 밑걸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당기면은 이 바늘이 펴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인 바닥만 갖고 얘기했을 때는, 애기가 걸렸을 때는 어떻게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뽕돌이 걸렸을 때는, 진짜 제대로 걸렸을 때는 내가 채비를 터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걸림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채비에는 어떤 애기를 쓰는 게 좋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일반 왕눈이 애기, 뭐 수평 왕눈이, 수평 애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수평 애기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수평 애기를 쓰면은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수평 애기예요. 그럼 일반 왕눈이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종류에 따라 다른데, 물속에 애기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포지션하는 애기도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포지션하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꼬리가 좀 처지거나 수평이 되거나 하는 애기들은 괜찮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꼬리가 위로 가버리는 애기들, 이런 애기들은 쓰면은 안 되고, 이 왕눈이 애기 중에서도 수평이 된다라고 하는 수평 애기들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수평이 되는 애기들인데, 그런 걸 쓰시거나, 굳이 뭐 비싼 수평 애기를 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저렴한 수평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평 애기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평 애기가 뭐 아니더라도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기만 아니라면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애기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시면은 수평이 되는 애기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군산으로 이제 문어 낚시를 갔다 왔어요. 아직 남해는 금어기 기간이라서 못 갔고 요 녀석을 갖고 군산에 가서 문어 낚시를 하고 왔는데, 저랑 이제 같이 가신 분들, 그리고 저희 일행이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나눠드리고 써보시라고 했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쓸 장비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알리 저가 문어 낚싯대, 그리고 이제 릴은 다이와 하이퍼 커스텀, 그리고 채비는 아까 보여드렸던 메드타코 가시채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채비는. 그리고 애기는 전자 LED 애기, 야광되는 애기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레이저 애기,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저랑 함께하는 선사는 군산의 창성 피싱호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같이 출조하신 밴드 회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아까 그 채비들을 나눠드렸어요. 한번 어땠는지 또 이따가 따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바닥이 거친데? 첫 히트인가요? 히트! 어우, 사이즈가 근데 좀 저기한데 이거는 또 놔줘야겠다. 첫수했습니다. 낚시 시작한 지 뭐 5분 만에. 오, 채비 효과 있나? 이게 확실히 가입줄이다 보니까 입질이 바로 그냥 느껴지네. 그렇지, 그렇지, 히트. 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영 아쉽네. 근데 자, 이렇게 야, 근데 이 7월 초에 군산에 이렇게 문어가 나오긴 합니다. 저는 이게 작은 놈만 걸렸는데, 그래도 좀 사이즈 되는 애들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자, 히트! 세 번째. 세 번째. 아이고, 사이즈가 좀 계속 아쉽다. 근데 진짜 올라타면은 바로 느껴집니다. 올라타면 바로 그냥. 나 이거 잘 만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직접. 네, 가지채비예요. 이번에 기술 특허도 받았습니다. 안돼, 제발. 나이스! 문어였어! 문어였어! 너무 저리까지 감수하는 거야. 네 번째 문어. 죄송해요. 남의 자리에서 뽑았어. 줄 걸린 거 빼려다가. 아니, 군산 문어 낚시 할만한데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딱 물고 돌 속에 싹 저거 했구나.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줄 빼려고 이렇게 들어와갖고 뺐는데 딱 문어가 올라오네. 야, 이거 신목이 덕을 톡톡히 보는데요. 작게 얘기했습니다. 제 옆에 뒤에 지금 다 꽝인데 저 혼자만 잡고 있어갖고. 안돼. 나이스. 따샤. 5마리째. 야, 끌고 확 가버리네, 조그만 게. 야, 쥐똥만한 거만 잡네. 진짜 입질을 파악하는 거 진짜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뭐 테스트해서 만든 거지만 새삼 느낌이다. 히트? 야,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진다. 자, 저희 회원 칼디님이 메드타코스 채비로 한 마리 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문어 유동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금방 끝내줍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회원분들 채비 다 나눠드렸는데, 배에서 전부 다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 히트! 나쁘지 않은데요? 자, 요분도 메드타코 가지채비. 축하드립니다.
뿌듯하네. 저 옆에 분은 저희 회원분은 아닌데 제 옆자리에 계셔서 그냥 계속 드렸거든요. 써보시라고. 좋아하시네. 네, 오늘 이렇게 낚시를 마쳤어요. 일단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오긴 했는데 새로운 채비를 들고 저희 회원 세 분하고 또 제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나눠들어서 했는데 전부 다 상위권을 하셨어요. 남들 한 두세 배 이상씩은 잡으셨거든요. 뭐 많은 말수는 아니지만 군산은 원래가 지금 문어 낚시를 하는 시기가 아닌데 특이하게도 뭐 첫날 문어가 엄청 나와서 이렇게 저도 내려와 봤는데 뭐 첫날에 비하면 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낚시했고 제가 만든 메드타코 가지채비 요거를 다음 주에 여수에 가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써보신 분들도 너무 좋다고 하시고 실제로도 잘 잡고 계시고 하니까 저도 뿌듯하고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번 뭐 궁금하시거나 뭐 기회가 닿으시면은 하나씩 사서 써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 2개 사시고 3개 사시고 근데 예상치 못하게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 군산의 청성 피싱 홍어 오늘 섬치기 하시는데 진짜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전유동 낚시 하고 할 때 이 배를 탔었거든요. 배를 진짜 잘 컨트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큰 배가 바로 밑에 바닥에 바위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신기합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은 타보십시오.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조과가 좋았으면 더 많이 보여줬을 텐데 군산 전체가 좀 조항이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못 보여드린 점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메드타코 문어 가위채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렸는데 이걸 쓰시게 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면은 참 좋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100%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없잖아요. 최대한 이걸 써보시고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만든 제품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로빈 맨날 제품만 얘기하고 광고하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만든 거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남들과 내가 다르다. 이 녀석만큼은 내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런 애들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씩 써보시고 부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